새벽 5시. 이정화는 또다시 혼자 눈을 떴다. 옆자리는 벌써 3년째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무의식 중에 손을 뻗곤 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이었다. 여보. 작은 중얼거림이 고요한 방 안을 맴돌았다. 남편 민수가 떠난 후 이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가 즐겨 앉던 거실 소파, 그가 마지막까지 읽던 신문이 놓인 책상, 그리고 아직도 그의 옷들이 걸린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생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정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밥을 하려다가 멈췄다. 이제 혼자라는 현실이 매일 아침 그녀를 덮쳤다.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싱거웠고 혼자 보는 텔레비전은 소음에 불과했다. 그녀는 작은 전기밥솥으로 바꾼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큰 밥솥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정화야, 밥 많이 했네. 우리 둘이 어떻게 이걸 다 먹어? 남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정화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이웃집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정화의 가슴은 더욱 저려왔다. 큰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작은 아들 민준이는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이었다. 엄마 건강하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 그 뒤로는 각자의 바쁜 일상 얘기뿐이었다. 아이들에게 외롭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그나마 드라마를 보거나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로 시간을 보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음속 공허함이 점점 커졌다. 오후 4시쯤 되면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오던 시간이 떠올랐다. 여보, 다녀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그리고 그의 따뜻한 목소리.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정화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오후가 되면 정화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중얼거렸다. 오늘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던 고등어를 봤어. 그런데 혼자 먹기엔 너무 크더라고. 옆집 김 여사님이 인사하시던데 당신 보고 싶어 하시더라. 사진 속 남편은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대답은 영원히 들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예전엔 남편과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텅 빈 집에서 시계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때로는 너무 고요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져 때론 시계를 멈추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다. 정화는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 허무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다.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대로 혼자 늙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그녀를 더욱 우울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정화야,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뭔가 해봐. 옆집 김순자 여사의 조언이 계기가 되었다. 정화는 용기를 내어 시청 도서관에 사서 보조, 일자리를 문의했다. 다행히 파트타임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고 일주일 후부터 출근하게 되었다. 첫 출근 날, 정화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언제부터인가 꾸미는
이를 잊고 살았던 것 같았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그리고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남편이 좋아하던 스타일이었다. 괜찮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화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 4일 근무.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집 밖으로 나갈 이유,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서관 관리팀장 이선영 씨는 40대 중반의 다정한 여성이었다. 정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일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선영의 따뜻한 미소에 정화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주요 업무는 반납된 책들을 분류하고 제자리에 꽂아두는 것,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간단한 문의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서투르고 실수도 많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할머니, 이 책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동화책을 찾아달라고 하면 정화는 마치 손자 손녀를 대하듯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젊은 엄마들이 육아서를 찾으면 자신의 경험담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다.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들이 정화에게는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공허함이 찾아왔다. 일하는 동안에는 바빠서 잊고 지낼 수 있었지만 혼자 남은 시간들은 여전히 견디기 힘들었다. 특히 도서관에서 보는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은 정화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근무 2주째 되던 날이었다. 정화가 반납 도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도서관 출입구 쪽에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경비실 앞에서 한 남성이 정화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60대 초반 남성이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경비원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화는 약간 당황하며 인사를 받았다. 그동안 다른 직원들과는 인사를 나누었지만 경비원과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온화했다. 어딘지 정화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색이었다. 네, 이정화입니다. 사서 보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성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마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계속했다. 정화는 문득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꼿꼿한 어깨, 단정한 걸음걸이. 어딘지 신뢰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그 후로 정화는 출근할 때마다 성호와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네, 선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정화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도서관 일에도 완전히 적응했고 동료들과도 친해졌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그저 낮 동안의 바쁨이 그 공허함을 잠시 가려줄 뿐이었다. 정화는 이런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뭔가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은밀히 기대하고 있었다. 11월 중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정화는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일했다. 연말을 앞두고 도서 정리 작업이 많아진 탓이었다. 정화 선생님,
아직 계셨네요. 성호가 경비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어 있었다. 아, 성호 씨. 오늘 일이 좀 많아서요. 거의 다 끝났어요. 혼자 이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정화가 높은 서가 위쪽에 책을 꽂으려고 발돋움을 하는 순간 갑자기 도서관 전체가 깜깜해졌다. 공사 중인 인근 건물에서 전기 사고가 났던 것이다. 어머. 정화가 놀라서 비틀거렸고 성호가 재빠르게 달려와 그녀를 받아주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은 채로 몇 초간 멈춰 서 있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성호의 목소리가 정화의 귓가에서 속삭이듯 들렸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은은한 애프터쉐이브 향이 코끝을 스쳤다. 정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떨어지지 못했다. 어둠이 주는 묘한 친밀감 때문이었을까. 성호의 팔이 여전히 정화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정화의 손은 그의 가슴팍에 놓여 있었다. 정화 선생님. 성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다. 정화도 그것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저 손전등을 가져와야겠어요. 성호가 먼저 정신을 차리며 천천히 팔을 놓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손이 정화의 손등을 스쳤고 둘 다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네, 그러세요.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성호가 손전등을 가지러 간 사이 정화는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었다. 방금 전 그의 품에 안겨 있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러지? 정화는 자신의 반응에 당황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동시에 죄책감도 몰려왔다. 여보, 미안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사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싫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탓일까?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 그리웠던 것일까? 정화 선생님, 괜찮으세요? 성호가 손전등을 들고 돌아왔다. 불빛에 비친 정화의 얼굴이 유난히 빨갛게 보였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조심스럽게 나가시죠. 제가 앞에서 길을 비춰드릴게요. 두 사람은 조용히 도서관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성호는 정화보다 반 발짝 앞서서 바닥을 비춰주었다. 정화는 그의 배려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성호가 문득 걸음을 멈췄다. 정화 선생님. 네. 아까 실례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당황한 나머지 성호의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정화는 그의 진실한 사과에 마음이 짠해졌다. 아니에요. 오히려 성호 씨가 계셔서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불쾌하셨다면 전혀요.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 불쾌하기는커녕 설레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지만 다행이네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호 씨도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가는 길, 정화는 계속 방금 전 일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체온, 안정감을 주는 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 분명 그 눈빛에는 평범한 동료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화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다. 침대에 누워서도 마찬가지였다. 혹시 성우 씨도 나와 같은 마음일까? 정화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생각에 잠겼다. 59세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이상할까? 하지만 가슴 뛰는 이 감정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연한 분홍색 립스틱도 발랐다.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다른 자신이 보였다.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성호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화 선생님. 네, 좋은 아침이에요. 하지만 둘 다 어제 일 때문에 약간 어색했다. 성호는 정화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고, 정화도 괜히 바빠 보이려고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화 선생님, 혹시 점심 함께 하실까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가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일, 자꾸 생각나네요. 정화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저도요.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눈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어제 밤일 이후로 정화와 성호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진 시선, 우연히 스치는 손끝의 떨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가 더욱 섬세해졌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화가 아동도서 코너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한 아이가 울먹이며 다가왔다. 아줌마, 엄마가 안 와요.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정화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괜찮아. 엄마 이름이 뭐야? 전화번호 알고 있어. 하지만 아이는 너무 어려서 엄마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다. 정화가 당황하고 있을 때 성호가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이 아이 엄마를 찾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성호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다가가 앉았다. 우리 공주님, 엄마 찾고 있구나.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어. 성호의 온화한 목소리에 아이의 울음이 그쳤다. 정화는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국 방송을 통해 아이 엄마를 찾을 수 있었다.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사이 아이가 사라져 한참 찾고 있던 젊은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쩔 뻔했어요. 아이와 엄마가 돌아간 후 정화는 성호를 바라보았다. 성호 씨, 아이들을 정말 잘 다루시네요. 예전에 저희 딸이 그 정도 나이였을 때가 생각나서요. 성호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다. 정화는 그가 아이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성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정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오늘따라 혼자 있기가 쉬어서요. 정화의 가슴이 뛰었다. 그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저도 그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다. 달빛 다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찻집이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다.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색소폰 연주가 흘러나오는 분위기 좋은 곳이었다.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정화는 허브차를, 성호는 홍차를 선택했다. 요즘 어떠세요? 혼자 계시기 많이 외로우시죠? 성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렇긴 해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성호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성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요. 아내가 원하는 걸 충분히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요. 일에만 매달리고 집안일은 다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그래도 성호 씨가 나쁜 분은 아니잖아요. 매일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성실하시고 다른 사람 배려도 잘하시고. 정화의 위로에 성호의 표정이 밝아졌다. 고맙습니다. 정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그런데 정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남편분과 행복하게 사셨죠? 정화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다.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온화하고 저를 많이 아껴줬죠. 하지만 정화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다. 마지막 몇 년간 병원을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지쳐 있었고 민수도 자꾸 미안해했어요. 정화야,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킨다고 하면서.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화야,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글썽이는 정화를 보며 성호는 가만히 손수건을 건넸다. 많이 사랑하셨나 보네요. 네. 하지만 요즘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민수도 제가 너무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서관 일도 시작한 거고.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화 선생님 같은 분이 집에만 계시기엔 아까우니까요. 성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화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성호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혼자 계속 지내실 건가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좋은 분을 만나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쉽지 않겠죠. 성호가 정화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성호 씨 같으신 분이면 충분히 좋은 분 만나실 수 있을 텐데. 정화 선생님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화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다. 요즘에야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다.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떠보는 시간이었다. 정화 선생님.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차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성호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우리 좋은 친구가 되어요. 성호가 손을 내밀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화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다.
성호와의 대화가 주는 위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자라나는 다른 감정도 있었다. 단순한 우정 이상의 무언가. 정화는 그 감정을 인정하기가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함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죄책감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12월 들어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다. 정화는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참고 일을 계속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약국에서 산 감기약을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정화 선생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성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침 인사를 나눌 때부터 정화의 안색이 창백해 보였기 때문이다. 조금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독감이 많이 돈다던데. 약 먹고 있으니까 곧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정화의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졌다. 오후가 되자 열이 나기 시작했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다. 그래도 조퇴를 하기가 미안해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다. 정화 선생님. 성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화가 서가 앞에서 휘청거리며 쓰러지려는 순간이었다. 성호가 재빠르게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어지러워요. 정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성호는 곧바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했다. 정화 선생님, 괜찮으세요? 구급차 곧 올 거예요. 성호는 정화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며 계속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떨림이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성호는 주저없이 함께 탔다. 저는 가족이 아닌데. 괜찮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니까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정화가 심한 감기에서 폐렴으로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성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가족분에게 연락해야겠는데요. 간호사가 말했다. 저는 가족이 아니고. 잠시만요. 성호는 정화에게 자녀들의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딸은 부산에서 출장 중이었고 아들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당장 오기 어렵다고 했다. 내일 오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아들 민준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면서도 어딘지 바빠 보였다. 성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정화가 이렇게 아픈데 가족들이 곁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선생님, 저라도 여기 있을게요. 성호 씨, 괜찮아요. 집에 가세요. 내일 출근해야죠. 출근보다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성호의 단호한 말에 정화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픈 몸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성호는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웠다. 정화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녀를 지켜보았다. 간혹 정화가 잠결에 신음소리를 내면 얼른 일어나 이마에 손을 대보고 물을 떠다 주었다. 새벽 3시쯤 정화가 깨어났다. 성호 씨, 아직 여기 계세요? 깨셨네요. 물 드실래요? 성호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물컵을 가져다 주었다. 정화는 그의 배려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성호 씨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데요. 성호가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 앉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정화는 성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성호 씨, 아프시니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푹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 의사의 회진이 있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룻밤새 열도 많이 내렸고요. 누가 이렇게 잘 돌봐주셨나요? 제가 돌봤습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남편분이시군요.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셨네요. 의사는 성호를 정화의 남편으로 착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정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밀한 기쁨을 느꼈다. 오후에 정화의 아들 민준이 병원에 왔다. 엄마, 어떠세요? 많이 아프셨죠? 괜찮다. 이분이 성호 씨야.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는 분이신데 밤새 돌봐주셨어. 민주는 성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오지 못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돌봐주시다니.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민주는 잠시 어머니와 둘만 있고 싶다며 성호에게 커피라도 마시고 오라고 했다. 성호가 나간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분과 어떤 사이세요? 뭘 어떤 사이야? 직장 동료지. 그런데 직장 동료가 이렇게까지 해주나요? 밤새 돌봐주고. 정화는 잠시 말이 없었다. 사실 자신도 성호의 헌신에 놀랐기 때문이다. 단순한 동료, 이상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성호 씨는 좋은 분이야. 외로운 것도 비슷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있어.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아요. 아버지도 엄마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준의 이해하는 말에 정화는 놀랐다. 너 뭔 소리야? 엄마, 너무 오래 혼자 계셨어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누나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때 성호가 병실로 돌아왔다. 성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민준의 의미심장한 말에 성호는 당황했지만 정화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정화는 퇴원할 수 있었다. 성호가 택시를 불러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성호 씨. 어떻게 이런 고마움을 갚을까요? 갚을 게 뭐 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정화의 집 앞에서 성호가 말했다. 며칠간 쉬시면서 완전히 회복하세요. 도서관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성호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아프면서 깨달았어요. 성호 씨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호의 헌신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정화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정화 선생님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동료나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특별한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정화는 완전히 회복되어 도서관에 복귀했다. 성호는 그녀가 무리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정화 역시 그의 배려의 마음이 더욱 기울어갔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다. 1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화 선생님, 새해 소원 같은 거 있으세요? 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 성호 씨는요? 성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정화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성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생님을 좋아해요. 동료나 친구 이상으로요. 성호의 고백에 정화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온몸이 떨렸다.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팠을 때 깨달았어요. 제게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성호가 테이블 너머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든든한 그의 손길에 마음이 안정되었다. 저도 성호 씨를 좋아해요.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어요. 민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민수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는 걸.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오랜 기다림과 외로움 끝에 찾은 서로였다. 그럼 우리 정말 시작해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네, 좋아요. 그날 저녁 성호는 정화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다. 정화 씨. 성호가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정화의 가슴이 뛰었다. 네, 성호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성호가 정화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다. 정화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좋은 꿈 꾸세요. 성호 씨도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직장 동료처럼 행동했지만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했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정화는 성호에게 직접 만든 초콜릿을 선물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손이 좀 서툴러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콜릿일 거예요. 성호는 정화에게 빨간 장미 한 송이를 건넸다. 59세의 장미를 받을 줄 몰랐네요. 정화가 수줍게 웃었다. 정화 씨는 제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3월이 되자 도서관 동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따뜻하게 축하해 주었다. 정화 선생님, 좋으시겠어요. 성호 씨 정말 좋은 분이시던데. 부럽네요. 우리도 저런 로맨스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따뜻한 3월의 오후,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벚꽃길을 함께 걸었다. 연분홍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성호가 정화의 손을 꼭 잡았다. 정화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성호 씨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저도 그래요. 정화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59세와 62세에 만난 두 번째 사랑.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더욱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화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호의 대답에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미래는 아직 미지수였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작은 인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 피울 줄 누가 알았을까? 인생의 늦은 오후에 찾아온 새로운 봄. 정화와 성호는 이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벚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의 의미처럼. 여기까지가 늦은 봄날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이정화와 박성호의 따뜻한 로맨스는 어떠셨나요?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늦은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